이 싸움의 승패는,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기세가 어느 쪽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기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자가 기세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죽음을 무릅쓰고 덤비는 자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기세란 이렇게 영혼이 뻗어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기세라는 건 영혼이 뻗어나가는 힘이 기세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이길 승산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가졌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질 수 있는 힘도 기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곧 강한 기세이며, 가진 것 없는 상대를 볼 때, 가진 것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상대를 볼 때 생기는 자신감 또한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두려워하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볼 때 만만하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영혼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신감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은 이렇게 강한 기세가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말이에요.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느끼는 감정을 저급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로우 레벨이다 이거예요. 그 로우 레벨은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다 하고 느끼는 것,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저급한 판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면 좋고 또 나쁘면 싫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격이, 레벨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심정으로 삽니다. 그러나 격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보다 먼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택을 합니다. 파악해서 못 쓰기는 거군, 괜찮군 하고선 하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결코 하진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시안, 현재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격이 높은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바로 보고 또 선택하며, 현실이 또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격이 낮은 사람은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좋다고 선택하고, 또 조그만 이익이라도 있으면 현실이 어찌 되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익만 있으면 또 이익만 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사기당하는 거예요. 눈앞에 조그만 이익만 바로 보고 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그만 이익이라도 있으면 현실이 어찌 되건 나중에 내가 사기당하건 말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에 의해 그 사회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회의 품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품격이란 곧 질을 말하는 것으로, 질, 이와 같은 선택은 또 공부나 학식과 상관없이, 공부만 했다고 해서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은 걸 배웠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관없이 있는 현실을 바로 아는 지혜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많이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글도 뭐 만드는 데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며칠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옷도 안 입고 무슨 빤스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면서 훈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개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때 일본 사람들은 공자왈, 맹자왈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요. 싸움만 했어요, 지들끼리. 그런데 오늘날 일본은 세계 넘버 2가, 넘버 3가 일본입니다. 예. 세계 세 번째 나라가 일본이에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다고. 일본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거에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저렇게 엄청 좋아졌느냐? 공부 필요 없어요. 사무라이가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하냐? 사무라이는 꼭 눈으로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감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현실이 어떤가 하는 걸 기감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우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차이는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이유는 일본은 기감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는 공자왈 맹자왈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직접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들어요. 자기네는 사무라이 정신, 기감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같으면 아는 거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고 들은 학습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이 아닌 것을 보거나 들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여 계속해서 학습하여 아는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 멍멍 하는 개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건 꽃이야 하고 꽃이라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개를 보고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꽃이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왔어. 미국에서는 도그라 그래. 도그라고 개를. 근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꽃이라고 가르쳐줘봐요. 그럼 그 사람 개 지나가면 꽃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이렇게 사람은 거짓말이나 가짜도 자꾸 주입시키면 그것이 사실인 양, 사실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보고 자꾸 꽃이다 가르쳐주면 그게 이렇게 가짜를 가르쳐줘도 자꾸 주입시키면 그 사람은 개를 보면은 꽃이라고 그게 사실인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입시키면 주입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저건 이북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2019년 2월 28일자 노동신문입니다. 이북은 신문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죠? 예. 우리처럼 뭐 중앙일보, 뭐 동양일보, 뭐 세계일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보면 저거 하나만 봐야 돼요. 예. 뉴스가 딱 한 군데만 나가요. 예. 생각이 짧고 철없는 정은이가. 난 국무위원장이라고 안 불러요. 머리 나빠요, 쟤. 저 머리 나빠요, 쟤. 그 철없고 생각 짧은 정원이가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과 단판을 짓기 위해 만나고 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북 뉴스입니다, 저게. 이북 사람들은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라는 그것 사실만 알 뿐,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 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꾸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요번에도 보셨죠? 월남까지 가는데
222m짜리 기차를 타고 66시간 걸려서 가는 사람이에요. 젊잖아요, 쟤는. 시간이 많아요, 쟤는. 이유는 뭐냐? 비행기가 없어요. 이북은 비행기 하나 뜨려고 그러면 한 10대, 20대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하나 만들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로들도 그래요. 비행기 조정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조정하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죽고 살아있으면 다행이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기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기차가 좋아도 그렇지 난 66시간 저렇게 못 타고 다녀요. 때문에 저 신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도 반기는 우리의 수령님 이란 뜻입니다. 저게 그걸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다 세계 최고 나라의 대통령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수령님 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대단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중학교 때 스위스로 유학 갔죠. 내가 알아요. 성적표를 다 알아요. 내가 밤낮 낙제만 했어요. 낙제. 제 낙제생이에요. 그리고 또 수집어서도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정은이를 저렇게 선전함으로써 뭐 대단한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이북 사람들은 개를 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 같은 정은이를 꽃처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인간을 갖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애들이 전부 알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사실 이 미국과 이북하고 미국의 회담은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잘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쟤네들은 맨날 거짓말하는 애들이잖아요. 육자회담 때도 봐요. 맨날 거짓말만 하는 애들. 쟤네들은 아주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진실한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처음에 미국이 이북을 초토화시킬 것 같이 재작년만 해도 미국이 곧 때려 부실 것 같았죠. 막 뭐 22, 몇시 이렇게 막 떠대니까. 그거 한 대여섯 대만 떠가지고서 한 20분 폭격하면 다 미국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북이 회담에 나가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에 김정은이 간 거는 비핵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지만, 이북은 핵무기가 없으면 자신들의 존재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가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사실 이북은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은이는. 저거 없으면 그냥 자기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입장이에요. 저걸로다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예요, 저게 전부 다. 이북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제권이 요즘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러대요. 왜냐면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12위였습니다. 우리가 12, 13위였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알죠? 예. 근데 이북은 몇이냐? 이북은 122위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5, 130권 거기에 가까운 거지 나라입니다. 예. 지금 지구의 나라가 뭐 한 1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번째 들어가 있어요. 이북이. 그건 거지죠, 저건 거지. 이 똑똑한 인민을,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인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핵무기가 없으면 이북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미 허물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핵무기 하나만 그냥 있을 뿐이죠. 저희 뭐 길바닥도 나가면 길바닥도 다 울퉁불퉁해요, 저기는. 우리 어렸을 때도 보기 힘든 트럭 그런 게 다니고 있어요, 저기는. 사실 핵무기라는 것도 강대국들이 지금 미국, 소련, 중국 이렇게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 영국 이런 강대국 몇 개들이 만들지 못하게 약속을 해놔서 그렇지,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나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만들 수 있는 별것 아닌 겁니다. 지금은 핵무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 플루토늄을 이 지구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게 지금 일본이죠. 예. 그래서 일본을 얼마나 이북하고 저를 내면 자기네 안 꼽겠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무기도 무기 같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런 핵무기를 눈을 피해가면서 만들었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이북을 보면 무섭다기보다는 차라리 우습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모로 원숙하지 못한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그렇지 사실 크게 염려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가든지 갖다 없애버려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핵무기는. 이번 미북 회담에서 미국은 그들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길 바랐는데 이북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이 하나마나한 뻔한 내용을 놓고 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 사실 김정은이가 크게 기여한 바도 있죠. 트럼프한테. 뭘 기여했어요? 옛날에 그 6.25 동장 때라든가 이럴 때 싸웠던 미국 사람들하고 뼈를 달라고 그랬을 때 줬잖아요. 미국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북은 뭐 하나 죽은 정도 죽은 거는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 죽은 거 별로 크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큰 걸 도와준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믿고선 이제 살살살살 거짓말하면서 이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얼뜨기 같은 트럼프가 응해줄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이북신문은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은 없이 또 저 나라 아닌 나라는 체계가 이상해요. 그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초놈이 가면은 실패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실패했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정은이 때문에 실패했죠. 근데 정은이는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다 죄 있어가지고 이제 누군가 또 숙청당해야 된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기 안 태어난 걸 정말 큰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할 때 생각할 때 얼른 이북을 생각하세요. 근데 저기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든지 다 하면 된다. 사이파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렬되었다는 소식은 없이 또다시 수령님께서 월남에서 잘 지내시다가 저 그림 보세요. 저기 잘 지내신다는 사진, 두 번째 사진. 그 다음날 신문이 잘 지내시다가 또 출발했다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뉴스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가신다고. 이렇게 이북은 진짜라고 알고 있는 세상 모두가, 저 이북이란 나라는 이북에서 진짜라고 알고 있는 세상 모두가 거짓말에 의해 조작된 세계인 것입니다. 이북은 다 완전히 거짓말 나라예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진실도 없는 곳이 바로 이북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옥에 가도 저렇진 않아요. 지옥은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하게 괴로울 뿐이지. 저긴 완전히 거짓말. 그러니까 저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가 들어와 봐요. 그럼 다 부서지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인간과 사회, 저런 사회, 그리고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북 사람들은 세상을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주입된 대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자기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쁜 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사귀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입된 대로 하는 거지 현실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구인간들의 수준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인간이란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북처럼 날조된 소식을 전하면 그것이 곧 세상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다 날조된 거짓말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북은 밤낮 뭐해요? 먹고 사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외국에서 사람이랑 또 오면 못 만나게 하는 걸 하잖아요. 거짓말 할까봐, 탄론할까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오면은 내내 옆에 감시자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말 못하게 하고 다 뺏기고. 정말 게임으로 해도 저 나라처럼 재밌는 게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바로 우리 같은 땅덩어리에 붙어 있어요 지금.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현시안이 없으면 인간은 주입된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입된 대로, 그 주입된 세상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게끔 반복해서 자꾸 주입시키는 과정을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이북은 전형적인 거짓말 세상이지만 이북은 완전히 거짓말로 도배된 세상이에요. 전형적인 거짓말 세상이지만 이렇게 조작된 세계를 자꾸 주입시키면 인간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일성이는 몸집도 크잖아요. 김일성이는 나뭇잎 타고서 강에서 다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요. 지금도 가르쳐요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요즘은 우리나라 언론도 저걸 보고선 배웠는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그렇게 내용을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도 저거랑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 싶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눈치채고 TV 대신, 텔레비 대신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또 뛰어나온 게 지금 유튜브예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언론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대로 그렇게 속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사는 존재예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는 이북처럼 누군가에 의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북은 저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빨리 보여요. 저렇듯이 우리도 지금 그런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현시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상적인 이론을 가르치면, 이상적인 이론, 실제로 가보지도 않았어. 이론을 가르치면은 가보지도 않고 그 사회가 유토피아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데모가 많았어요. 학생애들이. 그 주사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권이 주사파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이북이 저런 것도 모르고 하나 좋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주체사상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 유토피아인 줄 알고 가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이렇게 인간은 교육된 세계로 인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된 세계, 그걸 믿는 거예요. 실제를 보고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주입된 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2조 말에 그 대원군 있죠. 대원군. 어쩌면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편 것은 대원군이 현시안을 통해 바른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는지도 몰라요. 뭔가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올까 봐 그걸 차단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원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결국 쇄국 정책이 외부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를 뒤처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원군을 나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많아요 지금. 대원군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은 내가 안 하겠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세상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역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북의 역사가 모두 조작된 거짓이듯이 이북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은이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거짓말했나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거짓말은 외워야 돼요. 아셨죠? 이북의 역사가 모두 조작된 거짓이듯이. 그리고 요즘은 6.25도 남한이 남쪽에서 이북을 쳐들어갔다며요. 그건 내가 아니라면 분명히 알아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큰일 났다 그래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북에서 살던 우리가 내려왔어요. 대원군의 쇄국정책 또한 우리의 발전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트집을 잡아서 그 대원군이 그래서 쇄국정책 썼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서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과 이북의 싸움은 그 자체가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아셨죠? 네. 무기부터가 틀리잖아요. 무기부터가 기차 타고 싸우러 오는데 그거 초음속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초음속 비행기 미국의 비행기들은 이북은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이북이 모르는 이유는 자기네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돼서 그래요. 다 사진 다 찍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의 400여 척의 배와 싸워서 이겼어요. 또 일본 오와리의 바보 오다 노부나가, 오와리의 바보 오다 노부나가가 저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일본을 만든 시작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예. 저 친구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저 오다 노부나가가 이마가와 요시모토와 싸운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처음 싸움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쟤는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 복장부터가 이상해요 쟤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 주먹밥이라는 걸 팝니다. 그 주먹밥을 유행시킨 사람이 저 오다 노부나가예요. 왜냐, 저 친구는 그걸 몸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는다 이거예요. 힘없으면 안 되잖아요, 싸울 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예요, 저 친구가. 그리고 신부님들한테 총 가져와라, 총 가져와라. 내가 너는 여기서 종교활동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신부님들로부터 총 받았어요. 그게 조총이에요. 그것도 받고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진 총보다 훨씬 길게 만들었어요. 50cm를 더 크게. 그런 친구예요, 저 친구가. 오늘날의 일본을 만든 첫 주저자는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저 뒤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알았어요. 또라이인 줄. 그래서 바보 오다 노부나가예요. 오와리의 바보. 그래서 오키하자마 전투에서 열이면 열 모두가 이마가와 군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저쪽 편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기습작전으로 요시모토의 목을 베어 승리한 것은 모두 강한 기의 힘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열체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이긴다는 강한 자신감과 이길 수 있다는 기가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
오다 노부나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이들이 이북처럼 똥배짱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북은 똥배짱이에요 지금. 저러고 이제 정은이가 가지고 이제 얼마나 있으면 전쟁 선포할 겁니다 아마. 그러자는 지금 한 소리는 또 저거 임시정부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거 골치 아플 거예요 저 친구도 지금.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갖추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배라고 치는 것이 거북선입니다. 뭐 요즘 배는 더 최첨단이겠지만 그거 빼고라도 어쨌든 최고의 배는 이 거북선입니다. 또 오다 노부나가 또한 총 길이가 일반 조총보다 50cm 이상 더 긴 장엄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은 칼 가지고 싸우는데 이쪽은 조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조총을 어떻게 싸우느냐? 조총은 한 번 총알 넣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쏘고 나가면 다음 번 총이 가서 쏘는 거예요. 빨리. 뒤에 가서 이걸 하고. 그런 전술표택이 오다 노부나가예요. 왜 죽었느냐? 천주교가 다시 죽여버렸어요. 그 세상은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순신 장군은 일본 사람들이 넓은 곳에 가면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서 일본 사람들은 좁은 데를 좋아해요. 요번에 우리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갔다 오더니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호텔이 50층짜리 호텔인데 겉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진 보여주면서 안에 들어가면은 좁아서 못 다니겠다고. 일본은 거의 편안한 거예요. 좁은 데 가면은. 넓은 데 가면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외국이에요. 소인국이다 이거예요. 넓은 데 가면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서 좁은 길목으로 그들을 유도했으며, 아셨죠? 그 명랑에 나온 그 부분. 거기 좁은 데로 끌고 가니까 400녀석이 막 따라온 거예요. 자신 있다 이게 좁은 데 가면. 때마침 그곳에 물결이 회오리쳐 몰살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데 그 지역을 샅샅이 알았던 사람들이 사호선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위대한 사람은 그 당시에 사호선사, 뭐 서산대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사호선사 거기 자기 나와바래요. 나와바래. 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게 회오리 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사실 배 12척이지만 12척도 아니에요. 2척인가 그걸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2척이 막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은 겁 안 나요? 뭐 400척이 뒤에서 따라오는데 2척이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폭격당해서 그냥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갔을 때는 왜 갔겠어요? 뭐 이게 모자라서 갔겠어요? 회오리 치는 거 알고 간 거예요. 걸려들 줄 알고. 그래서 다 부셔졌어요. 400여 척이. 오다 노부나가 또한 활이나 칼로 싸우던, 그 당시에 사무라이들은 칼로 싸웠어요. 사무라이 시대를 벗어나 조총으로 무장한 그런 군대를 이끌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단도나 던져서 싸우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그게 활 가지고. 활은 또 우리가 제일 잘 써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나 오다 노부나가가 식견이 넓고 또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 나라는 좀 특별하다 그러면 꼭 가서 보고 싶었어요. 사회주의가 좋다. 그래서 난 보고 싶었어요. 왜 사회주의는 부자가 될 수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기는 또 뭔가 약점인가? 아니나 달라? 그래서 호주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산 위에다가 집을 하나 졌어요. 그럼 나라가 거기다 아스팔트 깔아줍니다. 수도 다 올라가고. 아, 이게 사회주의구나. 근데 나라가 다 그렇게 해주면 어떡하겠어요? 인간들이 점점 일하는 걸 하기 싫어해요. 누가 좋겠어요, 그게? 그래서 일 안 해. 술이나 마시고. 아, 니는 점점 이제 처질 것이다. 무언가 자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제 저렇게 굴러지는 거예요. 소련 일 안 해.
왜 망했냐? 일 안 해. 난 무슨 굉장히 일하는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니까 무슨 일본 이북에서 천리마 운동 이런 거 하듯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어. 안 해. 이북 가봐요. 안 해요.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래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막 깬 땅만 파. 그래서 거의 이북 사람은 두더지에 가깝습니다. 아셨죠? 이북은 정말 폭격하면 안 돼요. 땅 속으로다가 온통 다 뚫고 나가지고 저거 보존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되면 영원히 살려고 안 해. 영원히 움직여야 되는데 영혼은 다 쉬어. 그러니까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나 이순신 장군은 상대방보다 월등한 무기를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수없이 1000번 이상 해가지고선 해야지 겨우 한두 개가 선택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다 굴르다 끌고 들어간 거고 좁은 데를 끌고 들어간 거고 그 다 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쟤네들 전략은 뭐 있겠어요? 곡괭이 들고 쳐들어와? 그러나 이북은 강한 똥배짱만 있을 뿐 싸울 힘과 기량이 너무나 도태되어서 싸움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강해요. 인간들은 강해요. 인간은 강하지만 여기 와봐. 쟤네들하고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돌? 필요 없어요. 무기?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 다 안 싸워요. 초코파이나 라면 이런 거 가지고선 다양하면 돼요. 우리는. 어쩌면 이북은 지금의 남한 정부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한 정부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은 아직 숨은 인재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아직 그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장군 가운데는 이순신 장군 하나는 제대로 군인이에요. 나머지 장군들은 장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보다. 여러분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잘 봐서 아시겠지만 이북은 모든 것이 거짓말로 앞을 가린 눈먼 장림나라입니다. 남한에서 이북의 실상을 자세히 보면 이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그런 불쌍한 민족입니다. 별 쇼를 다 하죠. 새벽 3시에 도착했어요. 어제 정은이가 긴 222m짜리 기차를 끌고 새벽 3시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아줌마들 여러분 텔레비 보셨어요? 눈이 다 졸린데 와 이렇게 새벽 3시에 까맣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좀 잠 좀 자자 빌어먹을 인간들아 이러면서. 원래 민족 자체는 똑똑하고 옹골차인데 눈과 귀를 막아놓고 가짜 교육만 주입시키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못난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북은 개방할 수도 없고 개방하면 다 거짓말 되잖아요. 뭐 진짜가 없잖아. 진짜가. 김일성이가 그 성이 김씨는 맞아? 그것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워요. 원래 전씨 아닌지 몰라. 거기다가 전씨가 너무 좀 획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두 획 붙였는지도 몰라요. 개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기엔 또 꽉 막혀서 진퇴양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그래도 이북은 지금도 저 바보 같은 수령놈이 혼자서 전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하며 산업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쟤네들이 산업시찰을 하면 뭐해? 눈이 없는데 그게 이제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는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삼성도 안 가봤다는데 삼성 같은 데 가서 쟤들 보면 뭐 어떡할 거야 그걸? 보면 뭐 알아 그거? 그 항상 오던 사람이 봐야지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아는데 지네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서 최첨단 그걸 보면 뭘 알아 그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영혼이
잘 살 수 있도록 작용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유대안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원리를 알아서 가르쳐도 이 무의식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 아직 온전치 않은데, 유학 가서 낙제나 하던 그 머리 나쁜 수령놈이, 저 인간은 또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했대요. 제 아버지가 또 거짓말을 말쳐가지고. 애비가 꾸민 거짓말로 인민을 속이며 어처구니 없는 교육을 시키다 보니 나락거리 저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처구니 아시죠?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그 맷돌 손잡이 없으면 그걸 못 돌리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인민들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저 이북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나라가 몇 개냐 하면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 거예요. 미국은 알 겁니다. 우리 남조선은 또 우습게 봐요, 쟤네들이. 그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이렇게 몇 개 알지, 그 나머지 나라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아? 이럴 겁니다, 아마. 게다가 이 대부분의 그 이북 인민들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주입된 교육에 마비되어서 생각 자체가 온전치 못한 불량 제품들 뿐입니다. 이북 사람들 다 불량품이에요, 저희. 그래도 똑똑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한 1년 있으면 많이 바뀌어요. 금방금방 습득하죠. 원래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저기 있으면 전혀 모르죠. 보고 알아야 자신감도 생기는데, 이 똥배짱만 믿고 눈 가리고 덤비면 그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거 정원이는 몰라요. 저러고 이제 덤비면 되는 줄 알아요. 사실 미국은 이북이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잘 살려면 국민 개개인이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완화해서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러라 그랬어요, 트럼프는. 그러나 신의, 또 믿음,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저 가짜 공화국 인간들은 자신들이 남을 속이니까, 쟤네들은 거짓말이, 뇌가 아주 거짓말로 돼 있어요. 우리하고 뇌가 틀려요. 거짓말이 저절로 돼 있어, 거짓말이. 남을 속이니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핵무기 없으면 미국이 날 도와줘서 잘 살 수 있게 해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핵무기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듯이 미국 또한 자신을 속이는 줄 알고 끝까지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이와 같은 이북의 실체를 이번에 분명히 간파했을 것입니다. 처음 보죠. 이 지구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아마 트럼프는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러다 이미 파악은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거의 끝난 나라예요, 끝난 나라. 조금만 잘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는 갖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갖췄으면 우리가 지금 통일할 수 있어요. 근데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쪽에 사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그런 나라, 정부를 갖추고 있으면 통일은 어렵지 않으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통일을 또 외면하는 결과가 돼가지고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는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또 우리가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이북하고 미국하고 반면 붙잖아요. 그게 지금 찬스예요, 기회예요. 우리가 통일 안 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볼 때 밤낮 A4지나 보고 이런다고 해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죠. 현재 세계 최강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고, 넘버 3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버 2와 넘버 3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중국 주변국 가운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쭉 봐서 주변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과 한편인 나라가 바로 이북입니다. 단 이북 하나만 지금 중국하고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남한이 있고.
그래서 중국은 이 김정은이가 밉더라도 시진핑이라고 제가 좁혔어요. 저 어린애가 밉더라도 그걸 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빨갱이니까. 그리고 또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더 커지죠. 우리가 이북도 자원도 있고 나라도 커지고 또 우리나라 또 성깔 있고 더 커지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네보다 월등해질까 봐. 옛날부터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전부 다 다른 나라 다 떠받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안 떠받들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놈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일본 대단하게 생각해요. 우리만 개떡같이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에 하던 그게 있어서.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도와 통일되면 중국도 막을 수 있고, 왜냐면 이북이 없어졌으니까 중국도 막을 수 있고 또 일본도 견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커지면 일본을 견제하죠. 견제할 수 있어서 우리와의 관계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해요, 미국이. 근데 지금 정부가 잘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면 미국은 어떻게 하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북은 전쟁 이전에 먼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스스로 붕괴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북 인민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까지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만 알게 되면 그들의 불만은 결국 나라를 붕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거기다 또 우리나라 훌륭하신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38선도 지금 전부 다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밀고 들어오면 돼요. 이제 뭐 탈북하려고 저쪽 갈 필요 없어요. 이쪽으로 탈북해도 되는데 습관이 또 무서워서 쟤네들은 계속해서 두만강으로 탈북하려고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이 오기 전에 먼저 분명한 국가관을 확립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관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잘 살려던 나라가 다시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또 그와 같은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물쩡한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우리들 세대가 또 한 100년 동안 또 이런 고통을 또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특별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것이며, 둘째, 이북 인민들이 속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전해서 그들 자신을 자각시키는 것이며, 자기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셋째, 이북 인민들에 의해 나라가 붕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이파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이파워를 하면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북은 반드시 붕괴되어 남북 통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계가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 정신을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하나의 국가처럼 통일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언을 해놓기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결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으로 물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의식 수준이.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곧 나라의 주인이므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나라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덜 떨어졌느냐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객관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현실을 잘 몰라요. 일본은 일찍부터 현실에 눈을 떴어요. 우리는 현실을 몰라요. 내 생각이 세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당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여당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야당과 손을 잡고, 반역자죠. 또 그 사람의 종교 역시
불교에서 원불교로 옮겨 다니며 여러 가지 법명을 받다가, 불교가 법명받아요. 불교 법명 아시죠? 또 원불교도 불교라서 법명받아요. 그러다 또 기독교가 또 세례명 받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법명을 받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는 따위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은 뭐 그냥 자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아주 미천한 수준의 인간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인 줄은 알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안 팔아먹었다 그럴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매정시대 때 이완용을 애국자라고 칭찬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완용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덜 피해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현실이 아니라 내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정당이 바뀌고 종교가 바뀌는 것도 바로 뚜렷한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회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의식 수준은 거지근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거지근성이니까 조금만 이득이 생기면 저도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행자가 되면 돼요. 가이드 책 써야 돼, 그 사람. 정치 쓰지 말고 나라를 지금 살리겠다고 하지도 말고, 요즘은 또 나라 살리겠다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이드 써가지고 여행자, 근데 여행 회사 하나 차리면 돼요. 여기가 뭐가지고 저기가 뭐가지고 법명도 많고. 그 사람은 아마 극락에 갈지 천당에 갈지 또 거기서 양쪽 다 날릴 겁니다 아마.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작은 이익에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는 작은 이익이 나라 망치는 행위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수준 낮으면 그런 걸 꼭 받아요. 예.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또 다시는 이와 같은 현혹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빼앗긴 건 아니죠, 사실. 나라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뭐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내가 받아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국가관이 분명하면 그 의식은 나라를 이 땅 위에 굳건하게 존립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은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의 거짓 공화국이 인민을 속이며 자기 세상을 만들듯이 지금의 이 세상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며 자기네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정치 또한 이북처럼 우리를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눈앞의 현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은 실체가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그랬어요 나한테.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자꾸 이익에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번대요. 남들이 이익이 많대요. 맨 처음엔 많이 벌게 해줘요. 그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사봐요. 다 날아가죠. 그런 거 제가 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이 움직여서 사이퍼로 돈을 벌려고 하세요. 오늘의 한국은 현시안이 꼭 필요한 시기며 또 그동안 잠자던 의식을 활짝 깨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를 빛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서 의식 청상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의식 청상이 문제입니다. 자, 손다병법입니다. 약함 분증, 확지 분리, 현권 이동, 선지우직 지계자승, 차군쟁 지법냐. 적에게 빼앗은 노획물은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되도록이면 그곳의 땅을 널리 점령하여 그 토지를 편의에 따라 각 부대가 관리하면 자연히 그곳 주민들에게서 많은 정보가 모여드니 그것을 검토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할 때는 돌아가는 계략을 먼저 하는 장수가 승리를 거두니
이것이 바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원문 해석은 이거는데 의역을 하면은 여기서 그 약향분증이라는 것은 적의 고을을 침략하여 얻은 전리품은 병사들에게 나눠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뺏은 것을 자기 병사한테 나눠준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것 현지인들의 협력을 얻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뺏어가면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전에 빼앗았던 전리품들은 오히려 그것 현지인들한테 나눠주고, 또 점령당한 땅은 편의에 따라서 각 부대가 관리하면 자연히 그것 주민들로부터 좋은 정보가 모여드니 그것을 검토하여 다음번 행선지로 행동을 옮기면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볼 때 그 탈북자라는 사람들을 많이 우대해주면서 많은 걸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 했는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정은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은이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싸움은 밀고 당기는 밀당과 또 직진과 우회의 장단점을 잘 아는 자가 가려서 쓰면 반드시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분한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저들을 나름대로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김간에는 안 됩니다. 쟤네들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북 주민들을 움직여야 돼요. 인민들을 움직여가지고, 첫째, 인민들을 움직이는 딴 거 없어요. 이제 불만이 자칫 찼어요. 불만이 차면 아무리 총으로 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느 한 부분만 꽉 쥐고 있어서 그러지, 쟤네들이 터질 때는 어느 누군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 들고 일어나요. 보세요. 요번에도 가가지고선 누가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지네 전체가 다 잘못한 거지. 그걸 또 누굴 죽여보세요. 거기 자기 측근들을. 그러면 측근들이 겉으로는 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불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군가 불만이 나오면 그때는 불만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로 약속 안 해도 돼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알지 못해도 돼요. 저 사람이 불만하면 나도 불만하면, 또 김정은이 바로 옆에 사람이 다 불만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저기랑 싸우겠어요? 핵무기 가지고 싸우겠어요? 사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북 주민들이 스스로 붕괴하게끔 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된다고 믿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